2, 4. What's the difference? 에라잉 채널에서 2와 4 전치사 제대로 알아보기를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두 전치사의 기본 느낌은 방향성입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달랐죠. 첫 번째 관점으로 이 방향성의 기본적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2는 보통 명확한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방향성으로 2 뒤에 나오는 장소나 사람 등이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는 움직임이 아닌 마음, 의식, 목적이 바라보고 향하고 있는 방향성으로 4 뒤에 나오는 대상에게 그 마음이나 의식 그리고 목적의 결과가 가면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볍게 예를 들면 난 서울에 가고 있다. I'm going to Seoul 이라는 문장의 경우에 나라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행동의 목적지를 서울로 향할 수 있게 to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커피는 데이빗을 위한 거야. This coffee is for David 라는 문장의 경우에는 이 커피가 가진 목적이나 의식, 마음 등이 향하는 대상이 데이빗이라는 것을 for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죠. 이 두 예문은 방향성의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한 것이고 이제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This bus goes to Seoul. This bus is for Seoul.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뭔가요? This bus goes to Seoul은 이 버스가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목적지를 서울로 향하게 to를 사용한 것이죠. 이 버스는 서울로, 서울에 간다. This bus is for Seoul은 이 버스가 존재하는, 즉 운행하는 목적이 서울에 있다는 것을 for로 표현하면서 이 버스는 서울행이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가끔 한국어에 의해 이 두 문장의 해석이 똑같이 이 버스는 서울행이다, 서울로 간다 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문자로만 외우면 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참고로 이 두 문장은 일반 동사와 비동사로 나뉘어져 쓰였기 때문에 더 쉽게 전치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둘 다 일반 동사가 올 때에는 사용을 자주 헷갈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두 번째 포인트로 같은 일반 동사에서 구분되는 to와 for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I brought this book to David. I brought this book for David. 이 두 문장은 그 의미의 차이가 상당히 크죠. I brought this book to David은 이 책을 가져왔던 최종 목적지가 데이비드라는 사람에게 향해 있음을 나타내고 난 이 책을 데이비드에게 가져왔다 라고 해석하죠. 이 문장으로는 단순히 책을 가져와서 전달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I brought this book for David은 이 책을 가져왔던 행동의 의식이나 목적이 데이비드로 향해 있음을 for를 통해 알 수 있고 난 이 책을 데이빗을 위해 가져왔다 라고 해석하죠. 여기에서는 책이 최종적으로 데이비드에게 가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to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for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책을 가져온 것이 데이비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라는 나의 마음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고 데이비드가 가져왔어야 할 책인데 나라는 사람이 대신 가져왔다는 도움의 의미가 포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I sent an email to Jane. I sent an email for Jane. 이 두 문장도 완전히 다르죠. I sent an email to Jane은 내가 보낸 이메일이 가진 이동 경로의 목적지가 제인이라는 것을 to로 알려주면서 난 제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번역됩니다. 여기서도 단순히 이메일이 이동한 목적지가 어디인지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I sent an email for Jane은 내가 이메일을 보낸 행동의 의식이나 목적이 제인으로 향해 있어서 제인이 보내야 할 이메일을 나라는 사람이 대신 보냈거나 제인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대변해주기 위해 내가 이메일을 보냈다라는 느낌이 포함되고 실제 이 이메일은 제인에게 관련된 제3자에게 간 것이죠. 이제 같은 동사 안에서의 to와 for가 가지는 차이가 좀 더 명확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어 해석이 동일한 문장에서의 차이를 알아보는 세 번째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Learning English is important to me. Learning English is important for me. 이 두 문장 모두 영어를 배우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로 해석됩니다. 물론 나에게 있어, 나한테 중요하다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문자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to가 들어간 문장은 영어를 배운다는 것이 최종 목적지인 나에게 도달했을 때 나라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전반적인 견해와 생각 또는 의견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행동이 나라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할 때
전치사로 to를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for는 조금 다릅니다. 생각이나 의견이 아닌 나라는 사람에게 영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영향력이 어떤지를 표현할 때 전치사로 for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Learning English is important to me는 영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Learning English is important for me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일을 할 때 조금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영어를 배우면 업무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겐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입니다. 대상이 말하는 직접적인 생각이나 의견은 to로, 대상으로 향하는 영향력을 포함하고 있다면 전치사 for로 표현하게 됩니다. 보통은 직접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말할 때 많이 쓰게 되니까 to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참고해 주세요. to와 for의 차이 중에 이 세 번째 관점에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지만 다행히 이 두 전치사가 바뀌어도 의미의 차이가 가장 덜한 것도 이 세 번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문을 접하시면서 천천히 익숙해지셔도 되겠습니다. See, watch, look. What's the difference? 먼저 see입니다. see는 눈으로 보다, 보고 알다, 목격하다 등의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see는 어떤 대상이 눈이라는 기관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즉 인식하게 되고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본 게 아니라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나서는데 차 사고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회사에 가서 동료들에게 말하죠. I saw a car accident on the way to work. 출근길에 차 사고를 봤어 라고요.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본 것이 아니고 가다가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눈으로 차 사고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see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see는 대상을 인식하는 눈의 기능적인 면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 3m 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물체가 나는 잘 안 보여서 옆에 있던 상대방에게 저거 보여? 라고 할 때도 Can you see that?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눈이 가진 기능으로 저 물체가 인식이 되는지를 묻는 것이죠. 그럼 watch는 어떤가요? watch는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며 보다, 지켜보다, 주시하다 등의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watch는 기본적으로 주어가 어떤 대상을 의도적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watch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한순간만을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보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시죠? 네, You're watching this video. 이 영상을 보고 계시죠? 이 문장에서 watch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한 장면을 보기 위해 이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만큼 다음에 어떤 상황이나 정보가 나올지를 관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 어머니가 뭔가를 끓이고 계시는데 잠시 전화를 받으셔야 해서 자녀들한테 부탁하죠. 얘들아 이것 좀 봐라. 이때도 Guys, please watch this. Please watch this soup 이라고 하면서 watch를 사용하죠. 지금 끓이는 게 넘치지는 않는지 끓으면서 이상은 없는지 어머니가 전화를 받는 시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watch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예와 함께 하니까 더 확실히 구분이 되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look을 구분해 볼게요. look은 바라보다, 관심을 기울여서 보다 등의 사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바라보다 라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특정 방향에 있는 대상을 주어가 의도적으로 본다는 말이죠. 의도적으로 보는 것에서 watch와 혼동할 수 있지만 look은 특정 방향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봐야 한다거나 다음에 일어난 일에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에 집중하여 어느 대상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see와 watch와는 달리 대상을 특정하는 전치사 at, 방향을 특정하는 전치사 up, toward 등과 함께 look을 사용하는 문장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PT를 통해 강의를 하는데 집중을 못하는 학생에게 이 슬라이드를 좀 보세요 라고 하면 Please look at this slide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look을 사용한 것은 일단 다른 곳으로 가 있는 학생의 시선을 이 슬라이드라는 특정 대상으로 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얼마 동안 지켜봐야 하는지,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관심 가져 달라기보다는 일단 시선을 슬라이드로 향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또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눈도 안 쳐다보고 집중을 못할 때도 Look at me 라고 하죠. 일단 시선이 나를 향해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정도만 구분하셔도 앞으로 접하실 예문들을 통해서 그 차이를 체득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간단하게 예외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예외를 할 것까지는 없는데 추가적인 구분이 필요한 것이라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영화, TV, 콘서트, 스포츠 경기, 그리고 어떤 공연들을 보고 관람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watch와 see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see a concert, watch a movie, see a baseball game, watch TV처럼요. 근데 언제 see를 쓰고 언제 watch를 쓰는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물론 헷갈릴 때는 일단 둘 중에 하나라도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 부분을 연구할 때 여러 문장들을 분석하고 여러 해외 토론 사이트들을 통해 조사해 본 결과 see는 보통 밖에서 관람하게 될 때, watch는 집안에서 시청하는 상황에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see가 가진 볼 수 있는 기능, 능력 때문이라는 것도 연관지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집에서 편하게 보면 watch a movie, 영화관에 가서 표를 사고 영화가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노력이 동반되는 영화를 보는 것은 see a movie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름의 예외는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한 문장을 접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실제로 연습을 해보실 시간입니다. 각 문장 괄호에 들어갈 단어를 시제를 잘 생각해서 3초 안에 떠올려 보세요. I, you last night at Airline Cafe. 네, see의 과거인 saw입니다. 여기서 at은 바라보는 대상이 아닌 장소의 특정이니까 look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길 가다가 상대방이 내 눈에 보인 거죠. 그럼 제가 말한 후에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I saw you last night at Airline Cafe. Why are you at me like that? 네, look의 현재 진행형 looking입니다. 뒤에 at me라고 바라보는 방향을 특정했다는 것만으로도 look이라는 것을 아셨겠죠? 그럼 제가 말한 후에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Why are you looking at me like that? I stayed and TV at home all day yesterday. 네, watched입니다. 집에서 TV를 봤으니까요. 그럼 제가 말한 후에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I stayed and watched TV at home all day yesterday. Can you? My laptop? I need to get my coffee. 네, watch입니다. 내가 커피를 가져오는 시간 동안 내 노트북을 주시해 달라는 말이니까요. 그럼 제가 말한 후에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Can you watch my laptop? I need to get my coffee. When she visited Korea, she a BTA concert. 네, saw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서 봤을 테니까 see가 되고 혹시 집에서 TV로 봤다면 watch를 쓰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제가 말한 후에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When she visited Korea, she saw a BTA concert. In, on, at. What's the difference? 시간에서의 in, on, at을 각 전치사의 느낌으로부터 간단히 시작할게요. 이미 제 채널에 다시 알아보는 전치사에서 다뤘듯이 in은 어떤 범위 안에 있는 느낌, on은 접촉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at은 하나의 점으로 특정되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이 느낌을 시간으로 가져오면 in이 셋 중에 가장 큰 단위가 되고 on이 기본, at은 가장 작은 단위가 됩니다. 항상 기본이 중요한 거니까 on을 중심으로 구분해 나갈게요. 우리 삶의 기본은 하루하루죠. 우리는 그 하루 속에 계속 접촉해서 살고 있습니다. 달력에도 하루하루가 따로따로 붙어 있어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죠. 그래서 on은 우리 삶의 기본인 하루의 단위에 해당합니다. 먼저 요일도 하루죠. On Monday, on Tuesday, on Wednesday, on Thursday, on Friday, on Saturday, on Sunday. 1년 중 여러 특별한 날도 하루니까 on Christmas Day, on New Year's Day, on Easter Day, on Children's Day.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on my birthday.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특정한 일, 날짜도 역시 하루니까 예를 들면 3.1운동이 일어난 날은 on March 1st, 1919. 광복이 된 날은 on August 15th, 1945.
여기에는 달이랑 연도가 있어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지만 그 일이 일어난 것은 그 하루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on을 사용하죠. 물론 예외도 있지만 먼저 in과 at을 알아본 상태에서 간단하게 구분할 거니까 지금은 기본적인 단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on의 단위는 하루. 그럼 자연스럽게 in은 on보다 크니까 하루를 초과하는 시간 단위에 쓰면 되겠죠. week, month, year, decade, century와 같은 개념에는 in을 사용합니다. In a week, in March, in 2020, in the 1980s, in the 1900s 처럼 말이죠. 여기에 계절도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3개월씩 묶여 있으니까 in spring, in summer, in autumn, in winter. 그럼 자연스럽게 분기도 in the first quarter, in the second quarter, in the third quarter, in the fourth quarter. 그럼 당연히 상반기, 하반기도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라는 표현으로 in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나 과거를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도 in the future, in the past가 되죠. 이처럼 in의 기본은 하루를 초과한 시간의 범위입니다. 이제 at만 남았죠. at은 가장 작은 단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하루보다 작은 정해진 시간 단위에 사용하죠. at 10 a.m., at 5 p.m., at 7 o'clock처럼요. 당연히 한 시점의 시간이면 되니까 at 8:45처럼 분 단위가 포함된 시간도 해당되죠. 또 하루 중에 특정 시점인 정오와 자정도 at noon, at midnight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시간 단위 개념을 구분한 상태에서 왜 예외가 일어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입니다. 하루가 안 되는 작은 개념이라 in은 안 쓸 것 같지만 여기에서는 in의 범위라는 느낌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아침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딱 하나를 특정할 수 없는 예를 들어 대략 6시부터 11시 59분까지의 시간이 이 아침이라는 범위 안에 있기에 하루가 안 되지만 in을 사용합니다. 그럼 night는 왜 at night이라고 하냐라고 할 수 있겠죠? 밤에는 일반적으로 뭐 하는 시간이죠? 그렇죠. 자는 시간입니다. 영어라는 언어가 만들어졌을 때 밤에는 잔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눈을 한번 감았다 뜨는 찰나의 시간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비록 night라는 개념 역시 여러 시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고 일어나면 지나가는 하나의 시점으로 생각하는 거라서 at을 붙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외로 주말은 하루를 초과하는 2일인데도 on weekend를 사용합니다. 이는 여러 개의 것을 하나의 단위로 묶으면 하나의 그룹으로 취급하는 영어의 특성 때문이죠. 그래서 2일로 이루어진 주말이지만 weekend라는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통칭하기 때문에 on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특정 요일에 계속 반복되면 요일 끝에 복수형의 s가 붙지만 특정 요일을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대로 on을 사용합니다. on Sundays, on Mondays, on weekends처럼 말이죠. 또 좀 전에 아침, 점심, 저녁에 라고 하면 in을 사용했는데 만약 특정 요일의 아침, 점심, 저녁을 얘기하면 특정 요일의 아침, 점심, 저녁이 붙어있는 그림으로 그려져서 on을 사용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on Sunday morning, on Tuesday afternoon, on Saturday evening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시간 앞에 this, next, last와 같이 시간을 특정하는 요소가 붙으면 in, on, at은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next Friday, this week, last year처럼 말이죠.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예외도 있지만 오늘 구분한 정도만 충분히 활용하셔도 웬만한 문장에서 in, on, at을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I have a meeting. 네, at 10 a.m.입니다. 특정 시간이니까 at이죠. 그럼 제가 말한 후에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I have a meeting at 10 a.m. This store opened. 네, last month입니다. 시간을 특정하는 last가 있으니까 추가적인 전치사는 붙지 않죠. 그럼 따라해 보실까요? The store opened last month. The Korean War broke out. 네, on June 25th, 1950입니다. 같은 날짜를 on the 25th of June in 1950라고 해서 연도를 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럼 따라해 보실까요? The Korean War broke out on June 25th, 1950. I usually meet my friends
네, on Sundays입니다. 주로라는 말이 있어서 뒤에 s가 붙은 on Sundays가 됩니다. 그럼 따라해 보실까요? I usually meet my friends on Sundays. Could you call me again? 네, in the afternoon입니다. 그럼 따라해 보실까요? Could you call me again in the afternoon? In, on, at. What's the difference? 장소를 표현하는 in, on, at을 각 전치사의 느낌으로부터 간단히 시작할게요. in은 어떤 범위 안에 있다는 느낌, on은 접촉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at은 하나의 점으로 특정되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이 느낌을 장소로 가져오면 기본적으로는 in이 셋 중에 가장 큰 장소, 그리고 사방의 범위가 확실한 장소, on은 보통 수평적인 바닥이 줄을 이루는 장소, 즉 표면이 중요한 장소, 그리고 at은 특정한 한 장소가 됩니다. 먼저 at부터 시작해 볼게요. at은 특정 장소를 언급할 때 사용한다고 했죠. 대표적인 것으로는 특정 장소의 이름과 함께 사용할 때, 특정 주소의 번지수, 특정 행사, 그리고 주체가 의도하는 장소가 다른 어떤 곳도 아닌 특정한 장소일 때입니다. 예를 들면 I met him at Dunkin' Donuts. She works at Pizza Hut. I live at 35 George Street. I gave a presentation at the conference. I'm sitting at the bus stop. I'll pick you up at the airport. 처럼 말이죠. 반면에 on은 표면이 중요하다고 했죠. 대표적인 것으로는 어떤 대상이 표면 위에 접촉해 있을 때, 도로, 건물에 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The cat is on the table. My key is on the bookshelf. I bumped into her on the street. His car broke down on the highway. They live on the second floor. She dropped the book on the floor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주로 넓은 장소, 그리고 사방이 둘러싸인 장소, 즉 범위가 확실한 곳이라고 했죠.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역, 국가, 대륙, 그리고 건물과 같은 장소 안에 있음을 표현할 때 in을 씁니다. 예를 들면 I live in Seoul. He was born in Gyeonggi Province. She'll stay in Korea for 2 weeks. USA and Canada are in North America. I'm in a library. She likes to read books in a cafe. 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기만 하면 좋을 텐데 애매한 장소가 있고 예외적인 쓰임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만 다루고 퀴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m waiting at the cafe. I'm waiting in the cafe. 두 문장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네, I'm waiting at the cafe는 내가 기다리는 행동을 하는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닌 그 카페라는 의미에서 at을 쓴 거죠. 하지만 꼭 그 장소 안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 카페의 문 앞이나 바로 옆쪽 벽이나 상관없이 누가 봐도 기다리는 장소가 그 카페라는 것을 알 정도면 at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반면 I'm waiting in the cafe는 그 장소 안에서 기다리는 행동을 해야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 앞에서 기다리면 in이라는 전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에 있을 때는 at이랑 in이랑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죠. 이때는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둘 다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예외 하나를 살펴볼게요. in과 함께하는 장소가 나왔는데 뜻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in school, in hospital 이 대표적이죠. 장소 앞에 어나 the와 같은 관사가 없죠. 이때는 in school의 경우에는 주어가 학생이어서 재학 중이다 라는 뜻으로 in hospital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환자로 입원해 있다라는 의미로 그 뜻이 넓어집니다. 정말 학교 건물 안에 있을 때는 in the school이나 in the school building처럼 써야 한다는 말이죠. 이때는 꼭 학생이 아닌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downstairs, upstairs, inside, outside, uptown, downtown, online, offline 같이 장소 같지만 이미 전치사로 시작하고 있는 단어 앞에는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사가 붙지 않는 home이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조건 at이니까 in home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stay at home, get some rest at home처럼 말이죠.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예외도 있지만 오늘 구분한 정도만 충분히 활용하셔도 웬만한 문장에서 in, on, at을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문장 괄호에 들어갈 전치사를 3초 안에 떠올려 보세요. My office is the 7th floor. 네, 층이니까 on이죠.
그럼 제가 말한 후에 바로 따라 보실까요? My office is on the 7th floor. Can you put these cups the table? 네, 표면 위에 접촉시켜 놓아야 하니까 on입니다. 그럼 제가 말한 후에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Can you put these cups on the table? Seoul City Hall is 110 세종대로. 네, 특정 주소니까 at입니다. 그럼 제가 말한 후에 따라해 보실까요? Seoul City Hall is at 110 세종대로. I saw my friend the library. 네, 여기에선 in도 되고 at도 되죠. 일단 도서관 안에서 본 걸로 하고 제가 말한 후에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I saw my friend in the library. 바로 also, as well, and to입니다. 오늘은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름 차이점이 분명한 이 세 가지 표현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예문을 통해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셋의 뜻은 뭔가요? 네, 기본적으로 또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이라는 뜻이 두 가지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학습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I like you too, I also like you, 그리고 I like you as well이 있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뜻은 각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상대방이 날 좋아한다고 했을 때 나 또한 상대방이 좋다는 뜻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날 좋아한다는 말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추가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닌 누군가도 좋아하고 당신도 또한 좋다는 뜻이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 구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also, as well, to가 무조건 상대방이 그러니 나도 그렇다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셋의 의미상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냥 속편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점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차이입니다. 일단 위치가 다릅니다. 좀 전에 사용한 예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also는 보통 일반 동사 앞에 쓰입니다. 그리고 난 행복해와 같이 일반 동사가 없이 비동사와 형용사만 있는 상황에서는 비동사 다음에 두어서 I'm also happy 라고 씁니다. 하지만 문장의 가장 끝에 오는 경우는 없죠. 굳이 그렇게 말하겠다면 말리지 못하겠지만 as well과 to가 있으니까 문장 뒤에서는 쓰지 않는 게 맞습니다. as well과 to는 문장의 마지막에 오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as well은 무조건 문장의 끝에 오는 반면 to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니 나 또한 그렇다라는 뜻을 강조할 때 I too like you처럼 주어 뒤에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문장의 뒤에 오죠. 그럼 to와 as well이 같은데 왜 두 개를 만든 것이냐 하시면 as well이 좀 더 격식적으로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사용하실 때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처럼 나 또한 그렇다 할 때 to는 간단하게 me too라고 하지만 as well은 원칙적으로는 me as well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원칙적이라서 말할 때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니까 어쩔 수 없이 me as well이라고 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되도록이면 to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to는 말로 할 때는 상관없지만 문서 등에 쓰일 때는 to 앞에 콤마를 찍는다는 것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표현을 좀 더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겠죠? 그 또한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as well을 넣어서 한번 영어로 해보실까요? 네, He wants to work with me as well.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He wants to work with me as well. 네, 그럼 안 보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He wants to work with me as well. 그녀는 그 세미나에서 잭슨도 만났습니다. also를 넣어서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She also met Jackson at the seminar. 한번 따라해 보시죠. She also met Jackson at the seminar.
그럼 안 보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She also met Jackson at the seminar. 그들도 그 파티에 10분 일찍 왔습니다. to를 넣어서 한번 해보실까요? 네. They came to the party 10 minutes earlier too. 한번 따라해 보시죠. They came to the party 10 minutes earlier too. 네. 그럼 안 보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They came to the party 10 minutes earlier too. 우선 under는 지난번에 알아본 대로 위치상 under 뒤에 나오는 것의 아래에 어떤 것이 덮여져 아래에, 밑에, 안에, 속에 그리고 under 뒤에 나오는 숫자 기준 미만에 라는 기본 느낌으로 활용되고 파생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예문은 본편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일단 under와 below 비교해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under가 가장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below와 구분하지 않으면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위치상에서 under는 이렇게 under 뒤에 나오는 기준이 되는 대상, 아래에만 위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below는 역시 영어로는 lower than으로 under와 자주 혼용해도 되지만 보통 below 뒤에 나오는 기준 위치의 같은 일직선상 아래의 느낌입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 3층을 기준으로 1층을 표현할 때 below를 쓰게 되는 것이죠. My apartment unit is below his unit. 나의 집은 그의 집 아래에 있다. 저런 말입니다. 이때도 under를 써도 되지만 below를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적인 부분에서 under는 좀 더 기준점에 가까운 부분 혹은 바로 아래에 있음을 표현할 때 쓰게 되니까요. Her apartment unit is under his unit. 그녀의 집은 그의 집 아래에 있다. 그리고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바로 아래층이라면 beneath와 underneath도 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위치상에서 below를 많이 쓰는 예 중에서 이메일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상대방에게 메일을 받은 것을 내용에 붙여넣고 Further to your previous email below, I'm writing this to ask you 라고 쓰면서 상대방이 보낸 메일 내용에 대해 요청이나 질문 등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나열할 때도 아래의 질문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Please answer the questions below 라고 하게 됩니다. 또 외국 유튜브 영상에서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라는 말을 Please leave a comment below 라고 하죠. 이렇게 댓글창이 영상과 같은 공간 속에서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below를 사용합니다. 이때는 under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왕 이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영상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관점은 미만이라는 느낌의 아래입니다. under는 주로 나이, 수량, 가격 등에 대해서 미만일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은 술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Anyone under 18 is not allowed to buy alcohol 저런 말이죠. 또 세미나에 몇 명이나 있었나요? How many people were there at the seminar? 라고 물어봤을 때 30명 미만의 사람들이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라고 하면 Under 30 people attended the seminar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는 below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below는 주로 어떤 특정 수치 아래를 표현할 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쓰는 게 below freezing, below zero, 영하라는 말이고 below average, 평균 아래, below standard, 특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 등으로 사용됩니다. 예문으로 보면 밤 동안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었다 라고 하면 During the night, temperatures dropped below freezing 또는 below zero. 그 팀의 성과는 평균 이하였다 라고 하면 The team's performance was below average. 또 알고 보니 그 제품의 품질은 기준 미달이었다 라고 하면 It turned out that the quality of the product was below standard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해석은 이하, 못 미치다, 안 된다, 미달이다 등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단어의 느낌과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어떤 퍼센티지를 기준으로 두고 그 수치에 못 미칠 때도 below를 자주 사용하죠.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율이 2% 아래로 떨어졌다 라고 하면 The rate of inflation fell below 2% 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under와 below의 구분은 어느 정도 되셨으니까 beneath와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beneath는 under처럼 무언가에 덮여 있는 느낌으로 아래라고 하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under로 대처해도 되지만 under보다 좀 더 격식적인 부분에서 사용하고 보통 뒤에 나오는 것 바로 아래 딱 붙어있는 느낌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beneath가 below와 혼용하여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under를 쓰는 경우에만 상황에 따라 beneath를 사용하시면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under를 써도 되지만 격식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심오한 문장을 쓸 때 주로 beneath를 자주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Sadness is beneath his happy face. 그의 행복한 얼굴 속에 슬픔이 있다. 와 같은 문장에서는 행복한 얼굴로 애써 덮어 숨겨놓은 슬픈 감정이 beneath로 인해서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underneath를 간단히 알아보면 neath로 끝났기 때문에 beneath처럼 격식적인 문체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under가 살아있어서 under의 의미를 강조할 때 underneath를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Where's my cat? 이라고 상대방이 물어봤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이불 속에 있을 때 Your cat is underneath the blanket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Your cat is under, Your cat is beneath the blanket 이라고 써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불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underneath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난번에 했던 예문인 Are you wearing a jacket under your coat? 에서 under 대신에 beneath와 underneath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그 결정은 말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below를 쓸 수가 없죠. until과 by입니다. 한국어로는 동일하게 언제까지라는 뜻이 있어서 학습자들이 정말 많이 혼동하는 표현인데요. 오늘은 이 둘의 차이를 먼저 확실히 알아보고 예문을 통해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깊게 파고들면 복잡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당장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until by 뒤에 나오는 정해진 시간까지 메인 동사가 포함된 상황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한 번만 확실히 하느냐입니다. 먼저 until은 메인 동사를 포함한 상황을 정해진 시간까지 계속할 때 사용하는 언제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너 여기에 5시까지 있어야 해 라고 하면 You have to stay here until 5pm 이죠. 즉 stay, 머물다 라는 동사를 5시까지 지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until을 사용했죠. until은 행동이나 상태가 정해진 시간까지 지속된다는 것에 중점을 맞춘 것이고 행동의 결과나 그 시간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반면 by는 늦어도 정해진 시간까지는 메인 동사를 포함한 상황이 한 번만 확실하게 이행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너 이거 5시까지는 끝내야 해 라고 하면 You have to finish this by 5pm 이죠. 여기서 끝내다 라는 동사 finish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by를 사용했죠. 애초에 finish라는 동사는 결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한 번밖에는 할 수 없죠. 그래서 until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by는 늦어도 정해진 시간까지 그리고 더 좋게는 그 시간 전에 해당 행동을 한 번 완수해야 하는 특히 어떤 기한에 관련된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ntil에는 stay, wait 같은 대표적인 동사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by는 finish, submit과 같이 한 번의 행동으로 마무리가 되는 동사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동사의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until, 한 번만 그 상태가 되면 by를 쓰면 됩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익숙해져 볼게요. 두 단어의 차이에 집중해야 되니까 짧은 문장들로 10개만 해보겠습니다. 한국어 문장으로 보고 어떤 단어를 사용할 건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장을 다 못 말하셔도 상관없지만 until과 by 중에 뭐를 사용할지는 확실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녁 7시까지 영어 공부를 할 거야. 영어로 해보실까요? 네, I'll study English until 7 p.m. 나는 어제 밤 10시까지 산책을 했다. 영어로는요?
네, I took a walk until 10 p.m. yesterday. 나는 아침 9시까지 내 사무실에 도착해야 한다. 영어로는요? 네, I had to get to my office by 9 a.m. 당신은 2시까지 쉴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네, you can take a break until 2 p.m. 그는 어제 자정까지 일했습니다. 영어로는요? 네, he worked until midnight yesterday. 이번 주까지 나에게 제안서를 줄 수 있나요? 영어로는요? 네, can you get me a proposal by this week? 오늘 오후까지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줄 수 있나요? 영어로는요? 네, can you send an email to me by this afternoon? expect와 look forward입니다. 둘 다 한국어로 기대하다라고 말해서 생각보다 많이 혼동하시는데 오늘은 이 둘의 차이를 알아보고 예문 연습을 통해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xpect는 기대하다이지만 예상이 되는 일에 대한 기대 또는 언급입니다. 그래서 예상하다가 첫 번째 의미가 되죠. 그렇게 1차적으로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상관없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1, 2, 3, 4 다음에 큰 변화나 이상이 없으면 5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look forward는 주관적인 바람과 함께 어떤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예정되어 있는 일과 일어나길 바라는 일이 다 포함돼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기대와 바람입니다. 우리가 뭔가 바라고 기대할 때 고개를 앞쪽으로 하면서 보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편하게 이해 갈 겁니다. 예를 들면 매일 아침 9시 정각에 교실로 선생님이 오시면 We expect our teacher to come into a classroom at 9 o'clock 이라고 예상되는 일을 말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희망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면 look forward를 쓰진 않죠. 하지만 졸업 후 10년 동안 그 선생님을 못 봤고 다음 달 동창회에서 뵙기로 했는데 어떻게 변하셨을까 보고 싶은 마음이면 I'm so looking forward to meeting our teacher를 씁니다. expect는 추가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진행형의 형태로 쓰이며 이미 오기로 되어 있고 예상이 되는 사람, 전화, 편지 등을 기다리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제 하루 종일 그의 전화를 기다렸다 라고 하면 I was expecting his call for the whole day yesterday 라고 표현하죠. 전화가 걸려올 것을 예상하거나 이미 그렇게 약속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의미여서 단순히 기다렸다는 의미를 가지는 wait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특정 일을 하기를 또는 무엇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요구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I'm expecting more YouTube videos from Eddie 라고 하는 것은 올라오길 희망하거나 바란다기보다는 올라올 것을 예상하고 있고 업로드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약간의 요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 올릴지는 모르지만 혹은 정기적으로 올릴 것을 알아도 앞으로의 영상들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I'm looking forward to more YouTube videos from Eddie를 쓰는 것입니다. 이 둘의 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expect는 그냥 일반 동사의 형태로 기대하고 있는 것을 바로 뒤에 놓거나 대절을 이용해 that 이하의 상황을 예상 또는 기대하거나 to 부정사와 함께 특정 행동을 기대하고 to 부정사 앞에 특정 대상을 두어서 그 대상이 특정 행동을 할 것을 기대하고 예상하고 요구할 때 쓰이게 됩니다. 반면 look forward는 look forward to 플러스 명사 혹은 동명사 형태로 사용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to는 to 부정사가 아닌 앞쪽을 바라보는데 그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전치사 to입니다. 그러니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지 않도록 조심하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의미 차이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문으로 좀 더 익숙해져야겠죠? 항상 강조드리지만 예문 연습까지는 해주셔야 오늘 구분한 의미를 체득할 수 있게 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파티에 초대한 사람이 모두 온다는 답장을 했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밤 모든 사람이 나의 파티에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m expecting everyone to come to my party tonight. 오기로 했으니까 예상하면서 난 기대하고 있어요. I'm expecting. 뭐를요? Everyone to come. 모든 사람이 오기를. 어디로요? To my party. 나의 파티에. 언제요? Tonight. 오늘 밤에요. 그래서 I'm expecting everyone to come to my party tonight 이 되죠. 그럼 다시 한번 안 보고 해보실까요? 네, I'm expecting everyone to come to my party tonight. 파티에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누가 올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 파티에서 모두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파티에서 모두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everyone at the party. 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뭐 하는 것을요? Seeing everyone 모두를 보는 것을요. 어디서요? At the party 그 파티에서요. 그래서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everyone at the party가 되죠. 다시 한번 안 보고 해보실까요? 네,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everyone at the party. 행사가 언제 끝날 것 같은지 물어보는 사람에게 행사 관계자가 말합니다. 이 행사가 오후 5시에 끝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 expect this event will be finished at 5 p.m. 난 기대합니다. I expect 뭐를요? This event will be finished. 이 행사가 끝나게 될 거를요. 몇 시에요? At 5 p.m. 오후 5시에요. 그래서 I expect this event will be finished at 5 p.m.이 되죠. 다시 한번 안 보고 해보실까요? 네, I expect this event will be finished at 5 p.m. 이메일을 쓰고 상대방에게 대답을 곧 듣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적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당신에게 답신을 받길 바랍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이메일 마지막에 많이 쓰는 표현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예문으로 해봤습니다. 여기서 답신은 당신으로부터 듣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hearing from you를 사용했다는 점과 as soon as possible처럼 너무 직접적으로 빨리라는 말을 안 쓰고 당신이 편하실 때지만 그래도 가장 빨랐으면 하는 마음에 at your earliest convenience를 사용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네,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even though와 even if입니다. 둘 다 뭐뭐라 할지라도 라는 뜻으로 쓰이고 뒤에 나오는 문장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 하겠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둘의 사용을 헷갈려하는 학습자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예문으로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 의외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이나 일어난 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는 even though로 표현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조건으로 가정하여 혹여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의 의미는 even if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는 even if에 만약이라는 if가 있으므로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 일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해야만 합니다 라고 했을 때 Even though you don't like this work, you have to do this 와 Even if you don't like this work, you have to do this 로 표현할 수 있지만 둘의 문장의 속뜻은 다릅니다. Even though로 시작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 일을 정말로 싫어하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뜻. Even if로 시작하는 문장은 상대방이 이 일을 싫어하는지는 모르지만 혹여 싫어한다 하더라도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거나 사실일 때를 조건으로 두느냐, 그 상황을 가정하여 조건으로 두느냐, 이 둘을 생각하셔서 두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문으로 익숙해져 볼게요. 문장을 다 못 말하더라도 어떤 표현으로 시작할지는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행사에 참석을 못할 것 같다고 하자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단 10분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참석해야 해.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네. Even if you can be there just 10 minutes, you have to attend. 얼마나 있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짧은 시간을 가정함으로써 참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기에 even if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Even if you can be there just 10 minutes, you have to attend. 친구인 잭이 거짓말을 했는데도 이해할 수 있고 여전히 좋아한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잭이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내 최고의 친구야.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Even though Jack lied to me, he is still my best friend. 잭이 실제로 거짓말을 했던 상황이기에 even though를 썼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Even though Jack lied to me, he's still my best friend. 노트북을 사러 갔는데 200만 원이라서 놀라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트북이 비싸더라도 난 내일을 위해 사야만 해.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Even though this laptop is expensive, I have to buy it for my work. 실제로 가격을 보고 비싸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even though를 썼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Even though this laptop is expensive, I have to buy it for my work. 같은 상황에서 정말 살 거야? 라고 물어보는 친구에게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 노트북이 5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난 이걸 살 거야.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Even if this laptop is 5 million won, I'll buy it. 가격이 200만 원이지만 사고자 하는 의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정했으니까 even if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Even if this laptop is 5 million won, I'll buy it. between과 among입니다. 이 두 표현은 비교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무엇 사이에서 무엇 중에서라는 뜻으로 쓰여서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비교할 수 있게 하는데 실제로 문장 속에 넣을 때는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표현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보고 예문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두 표현의 1차적인 차이점은 정말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대상이 두 개면 between, 세 개 이상이면 among이죠. 쉽죠? 하지만 이렇게만 구분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확실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between도 세 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among과 혼동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혼돈의 위기에서도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세 개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그 세 개의 이름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나열되면 between,
그냥 그룹의 형태로 표현되면 어몽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어몽은 무조건 3개 이상을 대상으로 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적힌 리스트를 보면서 잭이랑 에디랑 신디 중에 누구와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떤 표현을 써야 할까요? 네, 3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름을 확실하게 개별적으로 나열했기 때문에 between입니다. 영어로는 Who would you like to work with between Jack, Eddie and Cindy? 이렇게 말이죠. 그럼 리스트에 잭, 에디, 신디가 있지만 말로는 그들 중에 누구와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어떤 표현을 쓸까요? 네, 어몽입니다. 3명이고 그들이라는 목적격 대명사에 그룹으로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Who would you like to work with among them? 이 정도면 이 둘의 차이가 명확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문으로 좀 더 연습하지 않으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 머릿속에서 사라질 거니까 몇 분만 더 투자해서 예문으로 좀 더 확실히 익숙해져 보세요. 4가지 예문을 해볼 건데 일단은 이 두 표현 중 어떤 걸 써야 하는지 꼭 생각해 봐 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First class와 비즈니스 클래스의 주된 차이점이 뭔가요?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What's the main difference between first class and business class? 이건 2개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between이죠. 그럼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네. What's the main difference between first class and business class? 그녀는 하버드, 캠브리지, 스탠포드 대학 중에서 선택했어야 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She had to choose between Harvard, Cambridge and Stanford. 여기서는 3개가 대상이지만 그룹을 짓지 않고 개별적인 대학으로 나열했기 때문에 between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She had to choose between Harvard, Cambridge and Stanford. 당신은 그 사람들 중 단 한 명만 선택해야 합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You have to choose only one person among those people. 그 사람들이니까 3명 이상이고 그 사람들을 한 명씩 특정하지 않고 그룹으로 묶었기에 어몽을 씁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You have to choose only one person among those people. 제니퍼는 그 청중들 중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Jennifer is the smartest person among the audience. 수십 명이 있을 청중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했기에 어몽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Jennifer is the smartest person among the audience. It's와 it's입니다. 이 두 표현이 헷갈리는 이유를 학생분들을 통해 파악하고 나름 연구해 본 결과 2가지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퍼스트로피가 가진 소유의 의미와 축약의 의미 사이에서 혼동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it 자체에 대한 사용이 어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확실히 해소하고 예문을 통해서 익숙해져 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퍼스트로피가 가진 가장 큰 2가지의 기능이 소유와 축약이죠. 하지만 어퍼스트로피가 I, you, they와 같이 주어로 쓰이는 대명사 다음에 왔을 때 소유의 의미가 아닌 축약의 의미라는 걸 확실히 해두면 됩니다. 이런 대명사들은 my, your, their 같이 소유격 대명사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it's는 무조건 축약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아닌 생명체 또는 동물을 주어로 놓고 그 뒤에 그것, 즉 it에 대한 소유격 대명사를 사용하고 싶은데 it의 소유격 대명사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강아지는 그 강아지의 음식을 먹고 있다 라는 문장을 굳이 예를 들면 그냥 The puppy is eating the puppy's food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아니면 it 다음에 소유의 의미를 가진 어포스트로피를 그냥 찍어서 The puppy is eating its food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격 대명사의 소유격은 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오늘 접하시는 것처럼 it의 소유격 대명사를 it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The puppy is eating its food 라고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포스트로피가 있는 it는 무조건 축약형으로 it is, it was,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인 it has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의 it is raining outside를 it's raining outside로 어제 만나서 반가웠다는 의미의 it was nice meeting you yesterday를 it's nice meeting you yesterday로 오랜만이네요 라는 it has been a long time을 it's been a long time이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it의 형태는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익숙하셔도 it는 사용 자체를 조금 생소해 하셔서 그렇지 실제로 문서나 회화에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it를 가지고 몇 가지 예문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은 한국의 IT 서비스로 유명하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Korea is famous for its IT service. 한국은 유명하다. Korea is famous. 뭐로요? For its IT service. IT 서비스로요. 여기서 for Korea's IT service라고 해도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원어민들은 없기 때문에 말하기 위해서도 듣기 위해서도 for its IT service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Korea is famous for its IT service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해보실까요? 네, Korea is famous for its IT service. 그 회사는 그 회사의 직원들을 잘 대해준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The company treats its employees well. 그 회사는 대해준다. The company treats 누구를요? Its employees. 그 회사의 직원을 어떻게요? Well. 잘이죠. 그래서 The company treats its employees well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해보실까요? 네, The company treats its employees well. 유명한 속담이죠.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혹시 영어로 알고 계신가요? 네,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직역하면 어떤 책을 그 책의 표지로 판단하지 마라 하지만 표지만 보고 그 내용을 모두 판단할 수 없듯이 사람이나 상황도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 판단해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이때도 책의 소유격인 it를 사용했네요.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다시 한번 안 보고 해보실까요? 네,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Fun, funny. What's the difference? fun과 funny는 둘 다 형용사로서 문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 둘의 혼동으로 인해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한 구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fun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즐거운 기분이 들고 좋은 시간을 보낸다는 기분을 받을 때 쓰는 말로 즐거운, 재미있는 이라는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에디라는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게 즐거운 기분이 든다면 Talking with Eddie is fun 이라고 말할 수 있고, 새로운 도시들을 가보는 것이 재미있고 즐거운 기분이 들면 Visiting new cities is fun 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funny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우스운, 웃기는, 재미있는 이란 뜻입니다. funny가 fun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것이 실제 웃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대상이 말하는 사람을 웃게 하면 funny를 쓰는 것이죠. 반면 fun은 웃음의 존재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즐거운 기분이 드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웃고 즐겁고 재미있고 다 좋은 뜻인데 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요? 그건 fun이라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령 상대방은 재미있자고 한 말이나 행동이 아닌데 누군가 You're funny, You're a funny guy 하면 당사자에게는 내가 우스운가? 우스꽝스럽게 들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ddie is a fun guy는 에디와 함께 있으면 즐겁고 재미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고, Eddie is a funny guy 하면 에디는 주로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좀 웃기게 한다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funny는 strange처럼 이상한, 그리고 심지어 괴이한이라는 말과 유사한 느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셨는데 생전 마셔보지 못한 뭔가 설명하기 어렵고 애매한 맛일 때 This coffee tastes funny 라고 하거나, 어떤 장치에서 괴이한 소리를 내면 This device is making a funny noise 라고 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예문이 긍정적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그리고 참고로 fun은 명사로 즐거움, 재미라는 말로 쓰이기 때문에 have fun, I hope you have fun at the party와 같은 표현에 자주 사용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더 이 두 표현의 구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퀴즈를 내드릴 테니까 한번 재미있게 맞춰보시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올 7문장의 각 괄호에 들어갈 표현을 fun과 funny 중에 3초 안에 골라서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My trip to jazz last week was... 네, fun입니다. My trip to jazz last week was fun. 그럼 다시 한번 말해보실까요? I'm sure we'll have together this evening. 네, 여기도 fun입니다. 여기서는 have 다음에 명사가 왔어야 하니까 명사로서의 fun이에요. I'm sure we'll have fun together this evening. 다시 한번 말해보실까요? His jokes are always... 네, funny입니다. His jokes are always funny. 다시 한번 말해보실까요? The comedy show we watched last night was... 네, funny입니다. The comedy show we watched last night was funny. 다시 한번 말해보실까요? Don't walk like that. You look... 네, funny입니다. Don't walk like that. You look funny. 다시 한번 말해보실까요? This video game looks very... 네, fun입니다. This video game looks very fun. 다시 한번 말해보실까요? I'm not trying to be... I'm serious. 네, funny입니다. I'm not trying to be funny. I'm serious. 다시 한번 말해보실까요?